생일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뒤로 갈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선행지표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인생이 잘 풀릴까? 사실 이걸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럼 반대로 뭘 하면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뭘 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 뭘 하면 내가 망할까를 찾아서 이걸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망하는 건 피하고 적어도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피하고 적어도 뒤로 갈수록 내 인생이 뭔가 안 좋아지는 건 피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오지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 나는 원래 속성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사실 나는 원래라는 거가 의미하는 바는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라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나는 원래를 하지 않거나 나는 원래를 벗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원래를 계속 주장한다는 건 본인이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원래 하고 싶은데 의도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편안하고 익숙한 그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최대한 이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원래를 강하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뭔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과 가변성과 변동성과 함께 오는 그 운과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싹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남자는 다 도둑놈이고 나쁜 새끼다라는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주워 들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나쁜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아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나쁜 남자를 물론 피했겠지. 근데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까지 싹다 끊어지는 거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나는 원래가 많은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속성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나는 원래가 많은 사람들은 삶을 내가 내 의도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건데 인생이 우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대로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사실 본인들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근데 앞으로 인생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전까지 조은숙의 인생은 너무 잘 풀렸어. 심지어 20대 중반 후반부터 코로나 전까지 내가 인생에서 이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못한 건 거의 없어요. 이걸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것들 중에서 심지어 내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너무 빨리 이뤄서 오히려 그걸 해나가고 났는데 뭔가 좀 허무한 느낌? 뭔가 공허한 느낌? 오히려 그렇게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너무 빨리 성취해서 이제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잃은 느낌을 그런 공허함과 그런 어떤 뭐라 할까 공허함과 그런 불안함 사이를 널뛰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전까지 내 인생에서 해야지라고 맘먹었던 중에서 못 해낸 게 없다고요. 근데 다시 그 속성을 또 들여다보면 내가 도전했던 일들이 진짜 막 너무 어렵고 진짜 내가 이번 생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전은 또 없었어.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조져볼만 하겠다 하는 것들만 도전을 했고 물론 그때도 그건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봄직한 것들을 도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나는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 다 이루는 여자라는 이 착각론 망상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뭘 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다. 그냥 이게 그냥 인생의 팩트예요, 팩트.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그 변동성과 가변성과 무작위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까 나는 원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또 연결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왜 그렇게 인생에 뭔가를 내가 막 예측하고 계획하고 막 준비하려고 하나를 보면 그 속성을 들여다보자고요. 특히 뭔가를 할 때 엄청 오래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 막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이걸 하기 위한 준비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가 있어. 도대체 준비의 도미노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애들의 문제점은 뭐야?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내가 준비를 거듭하는 동안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예측, 계획, 준비 막 이런 거 위주로 살아가거나 나는 원래 이런 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뭔가 미래에 일어나는 그 불확실성과 변동성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가변성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뭔가를 그렇게 막 준비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결과까지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과정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간을 다시 되돌려도 아 정말 내가 이걸 다시 해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 과정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결과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딱 1년 전이 2025년 7월 12 일이었던가요? 캘린더에 떠서 봤는데 작년에 제가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 선출에 도전을 해서 작년에 최고위원 선출이 되어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막 제 수강생들하고 나눴던 그게 뜨더라고요. 1년 전 이게. 근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했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그 선택을 한 거를 뭔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지금 이거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를 걱정하는 거겠죠.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틀려도 내가 틀리는 거고 내가 이걸 하다가 틀려서 망신을 당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은 공개적으로 나는 틀리겠다. 공개적으로 틀리고 이걸 내가 해서 틀렸을 때 가장 아플 사람은 주은숙이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주은숙은 주은숙의 가장 소중한 돈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내 에너지를 걸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사실은 거기서 전 아무것도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뭐 땡전화품 받은 게 없고 오히려 뭐 그 처음에 선거할 때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냈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다 개인이 사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써가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내가 실험을 했는데 내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이 이상은 나는 할 수 없다. 뭐 내가 기간이 짧은데 뭐 너 그렇게 조금하고 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평생을 갈아 넣어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 기간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할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사실은 할 수 없죠. 그때 뭐 저한테 뭐 무슨 출마를 해라, 무슨 출마를 해라, 뭐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일단 정치에 출마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치를 하려고 정치를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때 세 가지 제가 공약을 걸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는 의리라도 지키고 싶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셨는데 이분에 대한 나는 개인적인 의리라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반국가 세력 아마 척결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을 통한 자유우파 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3번이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우파, 뭐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너무 의식 수준이 너무 후진적이고 너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선진국에 있는 끝점의 부자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성숙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해 본 사람들의 성숙한 어떤 사고라든지 마인드를 내가 배웠고 이걸 내가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되도록 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출마를 결정했던 이유였어요.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때 뭘 미래를 예측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딱 그로부터 1년이에요.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때 그 출마를 선언하고 결심했던 주은숙이 1년 후에 주은숙이 뉴질랜드 와서 뭐 이런 영상을 찍을 거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뭘 생각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자기 인생에 막 뭔가 내가 생각 못한 변동성이 왔을 때 내가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뒤로 갈수록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인생 뜻대로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봐봐요. 안티프레즐에 이런 얘기 나와요. 세상에는 충격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다. 충격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주은숙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작년에 2025년 7월 11일 그 1년 전에 주은숙 뭐 했나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인 부동산 팔이를 했어요.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했던 여자가 영어 학원장까지 했던 여자가 부동산 팔이라니 너무 의아하죠. 근데 부동산 팔이를 왜 했나? 내 고객이 하는 비즈니스였어요. 내 고객이 하는 비즈니스인데 내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서 VVIP 고객이고 지금 4년째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프로젝트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서 그런 얘기까지 나누진 않았죠. 근데 어쨌건 1년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고객을 도와주러 갔지만 내 현실을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평생 가도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섞여서 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딱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갔는데 그 직업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그 돈만 보고 돈을 쫓는 사람들하고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하고 내 인생에 만약에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면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어울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직업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가 나와는 달리 다 오로지 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시간 동안 되게 좀 어려웠죠. 그런 좀 어떤 삶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뭔가 그 대화가 오갈 때 아무리 이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고 해도 뭐 이런 게 doesn't work. 뭐 전혀 먹히질 않는 거죠. 어쨌건 돌아와서 본인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변동성, 가변성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게 내가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프랙티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뉴질랜드 온 지 이제 한 주 안 됐어요. 근데 뉴질랜드 와서 뉴질랜드 일단 이민 결정하는 거 하루 만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집 구할 때 저는 이틀 만에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그렇게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 근데 뉴질랜드에 와서 심지어 낯선 나라에 와서 이틀 만에 집을 구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이틀 만에 입주했어. 근데 여러 가지 여기에 배경을 보면 이전에 원래 되게 프레질하게 살았던 주은숙이 지난 5년 동안 멘토님 만나서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는 나도 하면서 내가 왜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는 일까지 해야 돼라고 했던 그 이상하고 의아한 일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의아하게 내가 왜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튀어나온 거죠. 조은숙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매우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나는 원래라는 기질이 계속 튀어나와서 계속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나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익 없는 곳에 이익 있다. 라고 저희 멘토님들 말씀하시는데 이익 없는 곳에 이익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게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때는 안 보였지만 인비저블 도미노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인비저블 도미노를 계속 낳고 그 결과 주은숙이 완전 극강의 프레즐한 사람에서 조금씩 프레즐이 제거되면서 안티 프레즐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한 거죠. 충격과 변동성과 가변성에 내가 뭔가 이런 충격으로부터 조금씩 혜택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틀 만에 집을 구하기 성공했고 심지어 또 그 전에 묵었던 숙소 사장님이 심지어 인터뷰를 했다는 그 명분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냥 사실은 저는 그 숙소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분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또 그분께서 마침 식사 제안을 했는데 또 제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본인이 라이딩 해주시겠다고. 근데 이 집을 하루 만에 구할 수 있었던 건 외국에는 돈을 낸다고 사람을 아무나 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또 저희 멘토링 교육에서 PCM에서 오랫동안 또 훈련됐던 그 소통 기술, 사람하고 깊게 소통할 때 우리가 얄팍한 대화에서는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깊은 소통을 했을 때 심지어 처음 만난 사이에 이분이 저를 본인의 작업하시는 공간으로 데려가서 모든 작업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제가 막 이분을 막 짧은 시간이지만 이끌었단 말이에요. Selling is helping people. 판매하는 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근데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 도와주려면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 막 유튜브를 막 이분을 또 설득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스토리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와서 주은숙이 겪은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내가 했던 멘토님이랑 했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의도적인 변동성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은숙이 갖고 있던 틀을 깨기 위한 창조적인 파괴였던 거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편안하고 싶고 뭔가 그 중산층의 안락지대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굉장히 그 프레이즐한 상태를 조금씩 파괴하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와서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를 이제 저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심지어 외국인 자영업자 사장님 인터뷰까지 하고 이틀 만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적응을 해서 막 마치 이 집 식구인 것처럼 온갖 막 그 다양한 일이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5년 전에 주은숙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내가 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나한테 더 좋은
삶의 방향 일지,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 동기부여 책을 읽었는데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책은 절대 누구의 인생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왜?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걸 할 만한 건 이미 다 했어, 내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하지 못하는 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뭔가를 해내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사실은 사후해석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해서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책으로 내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없었고,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당신들이 뭔가 변화된 거를 어떤 점이 변화됐는지를 공유해라. 그게 좋은 숙에 대한 리뷰다. 찐 리뷰다 했더니 안티프레즈 책 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뭐 물론 책 산 것도 안 산 것보다 낫긴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책 산 거를 본인의 변화라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진짜 만약에 본인 인생에 이 책 한 권 산 게 본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고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면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봐봐요. 만약에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서 만약에 나이가 20살이야. 그럼 얘기 또 다르지. 근데 내가 적어도 20살이 아니고 40이 넘어서 50이 가까워졌어. 근데 내가 인생에서 이런 책 한 권을 만약에 제대로 사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동안의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거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가 이제 내가 조금 방향을 틀었다고 갑자기 방향을 튼 것만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책 한 권을 산 거를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돈을 쓰는 건 제일 쉬워요. 누구는 뭐 28,000원? 28,000원도 못 써가지고 책 한 권을 못 사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한데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완독하는데 거의 4년이 걸렸어요. 4년. 작년에 아마 제가 완독을 한 걸 기억하거든요. 이 책 완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책 저는 멘토님이랑 매주마다 수업 때 정말 이 책을 많이 반복했는데 보이죠? 너덜너덜 뭐 진짜 이렇게. 이 책을 정말 많이 멘토님이 반복해서 해독을 해주셨는데 책을 읽어도 내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읽은 내용하고 일단 이 책은 이해가 잘 안 돼. 왜?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의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다 외계어야.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심정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현실의 경험이 없어. 그냥 경험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오직 지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학원 안에 10년 동안 저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학원집만 10년 동안 반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누가 내 인생 나한테 관심 갖는 것도 싫고 오로지 내 일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히 산 건 나를 위해서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열심이었고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게 맞아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일단 프레이즈를 제거해야 되는데 프레이즈를 제거한다는 건 내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예측하고 막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해.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이유를 또 들여다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내가 그런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생에 뭐 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인생 뭐 있냐? 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생 뭐 있냐라는 그 논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인생 뭐 있냐?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되지? 이 주장을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인생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인생에 뭐가 있다는 진리가 있다는 걸 찾지도 않은 주제에 사실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인생에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내가 모르는 뭔가 찾지 못한 앞으로 좀 더 찾아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내가 아직 찾지 못했고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되는 그 본질과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단지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모르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무지의 무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무지의 무지가 엄청 많죠. 근데 무지의 무지가 엄청 많은데 사실은 뉴질랜드에 나와서 이 어떤 서양권 문화에 접촉해 본 경험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뭐 예전에 하와이 가서 대학에서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다 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짧게 갔다 온다고 그 나라의 그 문화권을 내가 완전히 배우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들어와서 내가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거기 소비자로 관광을 갔어. 소비자로 관광 가서는 절대 그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뭔가 돈을 벌러 가거나 내가 뭔가 거기에서 뭔가 내가 뭐 일을 하러 가거나 돈을 벌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살아보러 가는 이런 식으로 경험하지 않고 소비자로 가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절대 안다고 말하는 거 너무 교만한 거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일단 프레질한 거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안티프레질의 방향으로 가려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인생에서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굳이 안 해도 되는 다양한 의아한 경험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스스로 굉장히 멍청한 경험도 하게 되고 굉장히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라는 의아한 경험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계획이 많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준비 오래 하고 계획 많이 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얘네들은 틀리는 걸 너무 싫어해. 마치 틀리기라도 하면 자기가 한 번 틀리기라도 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 것처럼 틀리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틀리고 살겠다는 생각 자체도 사실은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2025년 7월에 그 주은숙을 또 다시 돌아가서 소환시키자면 주은숙은 그때 주은숙이 안 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틀린다기보다는 덜 틀린다는 표현이 맞겠지. 그때는 적어도 그래도 멘토님한테 배운 지 4년 차니까 내가 그래도 절대 나는 틀리지 않아라는 교만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근데 3년 차까지는 솔직히 오지게 교만했어. 그래서 멘토님이랑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오지게 후드를 맞고 그때 사실은 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공개적으로 이런 망신까지 당해야 되나? 근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속성을 들여다보면 인터뷰를 하다가 얘가 너무 멍청하게 구니까 멘토님이 1대1 코칭을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내가 당하는 게 뭔지 몰랐대. 근데 코칭을 받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의 틈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거기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옛날에 갖고 있던 병신 갖고 그 틀린 생각과 믿음이 깨지면서 조금 부자들의 생각과 방향으로 옮겨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상에서 뭘 해야 되냐까지를 요구하는 건 사실 난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 왜? 이런 거를 공짜로 줘도 사실 안 하거든. 공짜로 줘도 안 하면서 계속 와서 질문만 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본인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조은숙은 자기 인생을 바꾸겠다고 1억을 넘게 이미 썼어요. 이미 썼어. 이미 넘게 쓰고 심지어 이 반백살의 나이에 뉴질랜드까지 날아와서 이미 지금 수천만 원 수업료로 새 학기 거 다 건너갔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그 자원들 리소스를 태우면서 시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뭐 책 한 권 샀어요. 칭찬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너무 이게 너무 애들도 아니고 너무 웃기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책을 산 것만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100번도 넘게 얘기하지만 책을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뀐다고. 뭘 해야 인생이 바뀌어? 밖에 나가서 내가 원래 나라면 하지 않던 의아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책에서 배운 거를 저희 멘토님 확인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확인. 확인이란 게 뭐냐면 책에서 내가 뭔가를 배웠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틀렸네를 조금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 내가 책을 읽었는데 편안한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다 동의되는 책을 읽는다는 건 오직에 잘못된 책을 읽고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막 공감과 위로 이런 책을 읽으면 누구나 그런 책을 읽으면 뭐라고 할까? 공감이 되겠지. 근데 그런 책은 본인들의 인생을 아무 자극도 못 주고 자극을 못 준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한테 아무 도움도 못 주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좀 난 진지하게 찾았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뉴질랜드 영상에도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막 가족의 무슨 뭐 쫙 구성원의 그 호구조사 리스트를 올리고 자기가 뉴질랜드 오면 살 수 있니? 아니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결단하고 와서 해도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이런 영상에다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인데? 아니 근데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은데 진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실제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까지 정신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건가? 사실 난 너무 의아해요. 너무 이해가 안 돼. 어쨌건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알려줘도 안 할 것도 알아. 근데 굳이 뭐 조금 내가 친절하게 알려주자면 안티프레즈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용기와 믿음을 얘기하는데 봐봐요. 제가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굉장히 낙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야.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걸 찾으래. 근데 이게 원하는 걸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원하는 걸 찾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방구석에서 찾아야지 안 된다고. 원하는 삶을 찾는다는 건 그냥 방구석에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삶을 나는 원할 거야라고 내가 그냥 경험해 보지 않고 막연하게 이론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일단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걸 원하는 척하는 게 되게 많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다고 쳐요. 근데 그 원하는 걸 얻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봐봐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게 쉬워요? 특히 제일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 아니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물론 본인에 대한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책을 봤는데 믿음과 확신을 가지래. 근데 믿음 갖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봐봐요. 안티프레질 저자 딱 두 가지 얘기해요. 우리가 프레질 제거하고 안티프레질의 방향으로 가려면 용기랑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어요? 믿음 없어요. 그럼 믿음 없으면 어떡하면 돼? 조은숙이 처음에 뉴질랜드 올 때 자꾸 저희 멘토님이 질문하셨거든요. 가서 본인이 어떻게 그려지냐, 막 설레이냐.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레요, 그죠? 설레고 싶은데 나도 설렐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였어. 근데 언제 믿음이 생겨요? 일단 내가 와서 현실에 부딪혔어. 내가 낯선 나라에 떨어졌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막막해. 그러면 다 모든 게 콜드콜이야. 모든 게 콜드콜인데 일단 내가 용기를 내서 봐봐요. 용기를 내서 이 집을 제가 얻은 것도 일단 집에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집을 보러 나왔어. 그래서 얘가 주소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혼자 걸어가 볼게요. 주소를 받았어. 주소를 받았는데 혹시 안에 사람이 있나?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문을 두드렸어. 외국에 와서 낯선 남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진짜 운이 좋게도 방금 전까지 집에 안 계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오신 거래요. 그때 진짜 성경에 나와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두드려?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어. 그래서 못 두드려. 그래서 못 얻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티프레질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용기와 믿음만 있다면 프레질에서 안티프레질한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다. 성경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내가 세상에 뭐 별거 있냐? 인생 별거 있냐?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인생이 별거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생각과 그 말 자체가 되게 교만한 거다. 아직 내가 찾지 못할 뿐이지 인생에 분명히 진리는 있고 인생의 진리는 사실 성경에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왜? 끝점의 부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성경과 겹쳐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한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 라는 메시지도 안티프레질에서 말하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말하는 용기와 믿음이라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또 성경만 읽으면 성경만 읽고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그 유일성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더 믿음이 확고해지죠. 근데 내가 아무 책도 읽지 않고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또 성경의 의미를 이게 비유법으로 쓰여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프레질에서 안티프레질의 방향으로 가는 건 의아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바보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바보지혜를 갖는다는 건 이게 했을 때 됐을지 안 되는지 안 될지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물론 내가 원래 하나님한테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베스트지. 근데 그게 없다면 적어도 용기라도 내서 내가 행동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세상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구하고 우리가 구하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시라면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거. To change, you gotta change.